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해버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 기준금리 드디어 인상했죠. 인상 0.25% 인상 저금리 시대 종료입니다. 드디어 연준이 저금리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금리 인상을 이번에 0.25% 인상했는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6차례 이상 인상을 하겠다. 공격적인 지금 시그널을 보여줬고 또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매우 단단하다. 우리 이 정도 금리 인상 버틸 수 있습니다. 시장에 어필을 강하게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뽑아내야 하는 핵심은 무엇일지 하나씩 또 풀어보겠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서서히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올린 게 이렇게 보입니다. 금리 역전 현상이 이때 발생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그냥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기사 읽어보면서 바로 진행할게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3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40년 만에 최고 속도로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해 남은 기간 금리를 1.5포인트 더 올리겠다라는 계획이 나왔다. 이거 물가가 왜 미친 듯이 올라갔는지 요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남은 오랫동안 금리 6회 150포인트를 지금 이제 더 올리겠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메가톤급의 무슨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미 연준의 이 리더십이 상처를 받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빡빡한 고용시장,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 계획이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 뒤에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향이 됐다. 이거 막 미친 듯이 경제 성장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둔화를 인정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실업률이 올해와 내년 모두 기존의 3.5% 유지가 되고 내후년 실업률을 이렇게 예상하겠다. 지금 미 연준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강력한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미국 경제가 강력하고 내년 침체 가능성이 없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 앞에를 지금 붙인 거예요. 한마디로 금리 인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거 경제가 충격을 받고 침체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사전에 지금 우리는 괜찮으니까 올리는 거다라고 반박하는 거죠. 보면 또 개인과 기업의 금융 상황 좋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을 소화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무역의 금융시장 변동성을 유발해서 미국 경제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긴 하다. 요거까지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평생 제로 금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제로 금리를 쭉 할 수 있었으면 지금 미국이 막 요란 떨면서 금리 인상하겠습니다. 이런 시그널 던질 필요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리를 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올려야 됩니다. 유럽 보면 답이 지금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왜? 16년부터 쭉 지금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다시 정상금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 이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돈을 풀었는데도 유럽 경제가 왜 안 살아나는 거야? 라는 그 물음표가 나오는 거에 당연히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제로금리가 길면 길수록 고통스러운 정상금리로 올라가는 것도 기간이 매우 길 수밖에 없다. 짧으면 유럽 경제 바로 박살 날 거니까요. 그러니 미국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한 상황에서 바로 막 미친 듯이 올린 게 아니라 차근차근 올린 이유가
이거의 고통 분담을 차근차근 시장에 우리 이제 조금씩 올리니까 너 열심히 대비하고 각오하고 있으라. 그거이니까요. 보면 금리를 예전에도 이렇게 올렸는데 올렸다가 시장이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때도 금리가 저금리였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맞들였는데 올라가니까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박살이 났었죠. 그리고 제로금리를 쭉 유지했다가 올렸는데 이때 왜 내렸어요? 경제가 뭐 둔화된다 뭐 그런 이유 얘기하다가 요때 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제로금리로 빠르게 내려갔고 지금 웃긴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박살이 나서 다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막 했는데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 코로나19가 괜찮아졌어요? 아니면 여기에 연동돼서 경제가 발전이 됐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최악으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그 구조인 거예요. 이번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는 그럼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요. 요거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발생되는 장점, 뭐 단점, 뭐 이렇게 구분하기 좀 그렇지만요.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연동돼서 앞으로 뭐가 발생되는지라는 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교과서 위주대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세상 그렇게 안 흘러가지만 일단 교과서 위주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돼요? 금리 인하가 되면 돈이 미친 듯이 풀려요. 그리고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제를 정말 잘 굴러가고 잘 굴리는 나라는 금리를 갑자기 내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은 또 언제 해요? 저금리를 바탕으로 버블이 발생되고 호황이 발생되고 또 자산 값어치, 물가가 상승되거나 화폐가 값어치가 완전히 떨어질 때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예요. 맞죠?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고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왜 기준금리를 지금 올렸어요? 경제가 호황, 아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호황이면 금리 진작에 올렸습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어떤 분들은 주식시장이 상승돼서 호황 아니냐 이거 다 버블이에요. 주식시장 다 올라서 호황이면 지금 대한민국이고 뭐고 다 호황이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겠어요? 화폐 값어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앞에 기사에도 연준이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요. 제가 미 FOMC 인플레 73번 이 영상을 통해서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미 연준이 코로나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로금리로 돈을 살포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기본적으로 교과서 위주대로 경제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돈이 엄청나게 살포되면서 당연히 미국 내에 있는 생활물가든 뭐든 다 올라가면서 화폐 값어치가 떨어지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제 교과서가 아니라요. 현실적으로는 이 미국이 기축통화를 갖고 전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쇄시키면서 돈을 살포하고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돈이 미친 듯이 달러가 찍혀도 이걸 가지고 다 다른 나라들이 사주고 그랬어요. 왜? 달러가 있어야만 석유를 구매할 수 있고 달러가 기축통화라서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달러를 미친 듯이 풀어도 별 문제가 없었고 또 미국 내의 서비스 물가는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동안 유입되면서 계속 버텨줬어요. 또 중국의 저렴한 제품들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다. 특히 어떤 부분이 저렴한 임금으로 미국 내 서비스 책임져줬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을 못하고 또 입국을 한 사람들은 코로나의 엄청난 공포와 또 이제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굴러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해주니까요. 당연히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리고 밖을 안 나가고 다 미국 정부에서 또 지원 예산도 나오고 이러니까 당연히 서비스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물류부터 가격이 다 뛰고 생산자에서도 또 생산지에서도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안 하니까 물가가 완전히 뛰고 또 이거에 대해 연동돼서 서비스 종사자들도 계속 못 구해서 뛰고 하니 악순환이 발생이 돼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미국 마트나 이런 데가 다 물가가 다 올라서 국민들이 그때 체감을 하고 그제서야 미연준이 돈을 풀어서 이게 역효과가 발생돼서 서비스나 이런 데에 다 임금이 올랐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고 미연준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부터 예전부터 쭉 그래왔던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갑자기 이게 엉킨 거예요. 금리 인상 미연준이 왜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인상을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한번 또 이야기해 봐야겠죠. 금융상품들의 기본적인 금리 이런 게 다 기준금리 따라가요. 당연한 얘기죠. 오랜 기간 동안 저금리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왔던 가구들은 이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자가 2만 원이다. 2억에 예를 들면요. 근데 2억인데 이제 이자가 올라서 4만 원, 5만 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2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금리였을 때는 낼 필요가 없었던 이자가 이제 나가니까 소비시장도 문제가 발생되고 이거를 무리하게 대출받은 사람들도 난리가 나겠죠.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청난 상승폭을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당연히 저금리에 쉽게 돈을 빌려주고 쉽게 이자만 내면 된다라는데 누가 안 빌리겠습니까? 그러니 수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브프라임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빌리는 게 더 낫구나 다시 판단을 내려서 그 공포 세대들마저 돈을 빌리는 판국이니 소득이 여기에 연동돼서 미친 듯이 또 올랐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그러면 또 호황에 엄청나게 막 돈이 뿌리고 난리가 났고 저금리가 애초에 되지 않았겠죠. 그러면 애초부터. 그러니 소득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대출은 많이 받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부담은 심해진다. 그러면 당연히 대출의 부실화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문제겠죠.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저금리 때문에 자산 값어치가 미친 듯이 상승, 이득을 또 본 거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자산 값어치가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08년도 서브프라임은 거의 이제 우스갯소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8년도 서브프라임 때 부동산이 박살났을 때 이제 부동산 사면 안 된다. 누가 이게 쉽게 대출해줘서 이거 영향받아서 나 이거 경험했는데 이제 안 할래. 이런 사람들 아주 지금 피눈물 나고 있을 거예요. 왜? 미친 듯이 올라서 서브프라임 우스울 정도로 엄청 올랐으니까요. 여기에 편승 못한 사람들은 도심권에서 멀어지고 또 멀어지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보면 도심 중심가에서 월세 지금 한인타운 기준으로 원베드에 1,500불 그 이상 찍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자산 값어치가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왜 단점이 지금 이게 나오냐? 당연히 금리 인상이 되면 원래 이게 꺾여야 되는데 못 꺾어요. 여기에 연동돼 있는 다양한 부동산 대출부터 해서 모기지론 또 여기에 또 다른 대출 이게 묶여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자산 값어치를 만약에 떨어뜨리면 이게 다 타격돼서 또 요 앞에 있는 대출 부실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이대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금리 인상의 단점으로 일단 제가 넣은 겁니다. 왜? 장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시 하락돼가지고 정상 값어치로 못 가니까. 종합적으로 금리 이제 인상 단점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일단은
또 이제 여기에 연동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 값어치가 이제 다시 버블의 힘으로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내려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하락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락되면 뭐 난리가 나고 뭐 이러는데 이제 지하자원, 석유 같은 거는 이야기가 달라요. 이거는 하락시켜도 엄청난 큰 타격을 보진 않기 때문에 산유국은 뭐 타격을 보겠지만 말이에요. 당연히.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면 연동돼서 여기가 이제 올라가면 당연히 지하자원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현재 엄청나게 올라버린 유가, 지금 증산이 아닌 기준금리로 인상을 하면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하자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으면 유가 잡히고 당연히 미국 정부가 이거 이렇게 압박 넣을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린 거예요. 화폐값어치 상승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유가가 올라버리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100원의 값어치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유가가 올라서 기준금리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올라서 물가가 상승되면 미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자도 내야 되는 판국인데 이제 생활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 다시 오른다. 불만 완전히 폭발하죠. 그러면 미국 연준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유가가 여기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뭐 바로 뭐 폭락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선물을 이용하든 뭐 증산을 이용하든 뭐 뭘 이용하든 이제 뭐 퍼포먼스를 해서 이제 보여줄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시간 기다리면서 하면 미 국민들만 피해 다 보고 민심은 더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미국 기준금리 인상 0.25% 요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됐다. 천년만년 저금리로 살 수는 없다라는 걸 지금 증명이 됐다. 그리고 옆나라 일본, 그다음 저기 먼 유럽연합은 이거를 정말 잘 알고 지금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왜? 제로금리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건 미국의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업무를 기피하고 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여기에 연동돼서 다양한 생활물가들이 다 올라갔고 국민들이 비로소 미연준이 돈을 찍어서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라고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 연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이제 했는데 자산값어치 올랐던 거가 뭐 바로 하락하는 그런 구조가 또 아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락을 해도 미국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거다. 왜? 자산값어치 부동산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연동돼 있는 대출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가치가 막 떨어지면 대출 부실화돼서 또 난리가 나니까 이제 이 부분 제어를 할 거고 저렴한 이자의 매력을 느껴서 지금 모두가 다 대출을 받았을 텐데 이제는 저렴한 이자가 아니라 본격적인 대출 이자가 발생이 될 거고 저렴한 이자에 맛을 들였던 사람들은 힘든 시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안 내던 이자를 낸다라는 느낌이 나니까요. 그래도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뭐 덕분이다라고 뭐 할 이야기는 자산값어치, 화폐값어치 상승에 연동이 되어서 대표적으로 유가가 이제 안정화 길로 갈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이게 100%는 아닙니다. 당연히. 뭐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뭐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자산 값어치 석유가 뭐 하락하는 거 기다릴 수도 있을 텐데 이랬다가는 미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가 생활물가를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그걸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유가가 당연히 여기에 내려가가지고 국민들이 체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유가가 오히려 뭐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올라버리면 금리 인상한 효과가 덜해지니까 당연히 국민들 불만 폭발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유가 안정화를 미국 정부나 뭐 미 연준이 뭐 선물 시장을 뭐 초토화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증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정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할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